재테크 히어로즈나 뭐 강의 때나 이럴 때는 저의 매매 중에서도 괜찮게 된 것들, 이런 것들, 좋은 예시들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준다면, 길바닥 트레이더? 이건 저의 이제 매매하는 현황들을 과감없이 좀 보여주는 게 어떤가. 나도 이제 매매를 할 때 이런 실수도 하고 놓치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지. 내 강의만 듣고 이렇게 한다면 무조건 대박 성공한다, 이런 거보다는 이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나중에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가 종목을 하나 지금 사고 있거든.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샀는데, 지금 매수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좀 이게 그 대명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신재생 얘기 많이 하잖아. 지금 바이든에서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 아리백이라고 그걸 또 이제 발표한다 그러고 하니까 재료가 좀 많지. 근데 신재생이 요즘에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단기 매매 한 5%에서 한 10% 정도 빼먹고 나서 세력들 감사합니다 하고 런칠 종목들, 그런 종목들 지금 사고 있는 거지. 그럼 오늘의 종목은 기준에 다 부합을 했나요? 좀 부족해. 그래서 많은 금액 안 찍으려고 그냥 단타 개념 한 2, 3거래일 정도 냅두면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뭔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도 그래도 끌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재료가 좋으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아리백이라고 해서 신재생 그 부분을 이제 발표가 이번 주인가 나올 거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원래 삼성전자에서 뭐 하겠다 이러면은 시세가 잘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에 또 에너지 전쟁이잖아. 신재생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나오고 있지. 해서 배팅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테마 추천도 해주시는 건가요? 이건 근데 장기적으로 추천할 테마는 아니고, 지금 요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오른 종목들이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오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 딱 생선 이제 살 발라 먹듯이 싹 발라 먹고 도망치는 거지. 그러면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 늦었겠네요. 그때는 늦었지. 그때는 벌써 내가 다 매도하고 나서 이제 꿀꺽 하고 나서 그 다음이지. 그럼 지금 추가 이제 계속 매집하시는 거죠? 지금 매집하고 있는 중이야. 보통 몇 시까지 이렇게 하시나요? 오전에 잠깐 하고 한 2시부터 3시 사이에 또 매집하고, 이 중간에 매매를 안 한단 말이야. 오전에 매수할 거 있으면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 2시에서 3시 사이 매수하고 다음날 이제 보는 거지. 그럼 2시에서 3시에 루틴을 잡아놓으신 이유는 있나요? 끝나기 전에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시간이 한 2시 반 이후? 그럼 그 전에 내가 1시 반부터 한 2시 정도 사이부터 저점에서 매집하려고 하는 거 있지. 그 중간에 매매 해봤자 확률도 떨어지고 종목도 별로 움직이는 것도 없고 별로 안 좋지. 그 시간대는 매매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이제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거든. 지켜보다가 9시, 10시 사이에 팔짱 풀었다가 또 2시, 3시 사이에 팔짱 풀 시간에 지금 촬영 나와가지고 지금 미치도록 찍고 있으니까, 저번 영상 보니까 내가 똥 쌌다라고 돼 있던데. 나 이제 그거 당황해가지고 내가 진짜 사람들이 댓글로 설마 똥 이러길래 뭐지? 했지. 근데 영상에 나도 모르게 이거 똥이 들어가 있더라고. 열심히 사고 있지. 사자. 오늘도 아까 사실 그 대명 에너지로 살을 발라 먹었거든. 대명 에너지 810만 원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길래 내가 또 잡고 있는 중이야. 개미분들이 잃는 이유가 일단은 발라먹고 나온 것까진 좋았는데 더 올라갈 것 같으니 들어갔다가 그게 고점이었다. 시간대만 이게 지켜도 괜찮거든. 9시부터 10시까지 올랐다가 10시부터 뭐 1시 사이에 막 급나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계속 그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 밑으로 잘 안 빠지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1시 반부터 2시, 이 3시 사이에 살짝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잡아간다. 하루 이틀 안에 이제 또 수익이 나지. 또 얘기하다 또 못 잡았네. 더 잡았을 텐데. 나 한 2억치 정도 샀는데 매수가가 31,912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31,850원. 하루 이틀 뒤에 결판 날 거니까 또 보지 뭐. 저번 영상에도 제가 대표님을 따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무슨 길바닥 리딩방도 아니고 직장 복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긴 하겠네. 근데 읽고 나면 월급을 더 달라는 거 아니냐? 나스닥이랑 이제 다우가 4, 5% 정도 빠지면서 긴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딱히 영향이 별로 없더라고. 왜 그렇게 생각보다 영향이 없었을까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빠져가서 그런가? 이제 반등 하루 했는데 갑자기 나스닥 폭락하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도 별로 안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잘 버틴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이제 구독자가 많아져가지고 사우나 가면 한 번씩 알아보더라고. 그 정도예요? 옷 벗었을 때는 좀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욕탕에 주식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게 그 주식하는 사람의 이제 고질병이라고 시세를 계속 보고 있거든. 저희 솔루션 할 땐 몰랐는데
대표님도 매매하실 때 보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 매매할 때 그래도 이제 내가 생각한 가격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단기 매매는 손절이 칼이거든. 여기는 손절, 여기는 수익. 그럼 좀 지켜보고 있다가 매도하지. 한 8%에서 10% 정도 단기 매매, 15%에서 20%짜리 수익 매매, 약간 한 30% 이상 수익 먹을 수 있는 중기 매매. 이 세 가지를 하니까 단기 매매도 남들처럼 막 매수했다가 막 3%, 2% 팔고 이런 거 안 하거든. 막 올라간 종목 급등했다 종목 사고 이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그 아까 스윙 얘기하셨고 단기, 중기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정확히 일수로 따지는 건가요? 단기는 한 일주일 안에 끝내는 거, 내 기준으로는. 스윙은 한 2주 안에 끝내는 거, 2, 3주. 중기는 3, 4개월 안에 끝내는 거. 또 계좌가 잘 있나 볼까? 달라질 게 1도 없네. 이 카메라 2대를 지금 나한테 다 찍고 있으니까 저 새끼 뭐지? 저 새끼 이제 유튜브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눈빛 지나가거든.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 눈 마주치기 좀 민망해. 좀만 더 유명해지면 왠지 사우나에서 아저씨들 알아볼 것 같고, 한 번씩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머리 왜 밀었냐 그러거든. 그럼 할 말이 사실 없어. 밀고 싶어서 밀어가지고. 밀고 싶어서 밀었다는 건 밀면은 더 잘생겨 보일까봐. 좀 내가 딴 사람들보다는 반삭이 좀 더 약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좀 약간 뒤통수가 좀 나와가지고 또 짠 거 뒤통수거든. 아, 좀 더 살까? 아이, 이 정도만 할까 그냥? 그래, 무리하지 말자. 근데 이렇게 사는 거 보여줬다가 안 올라가면 좀 민망하긴 하거든. 근데 그것도 노출해줘야 진정한 고수가 아닐까요? 그것도 이제 과감하게 노출해줘야지. 뭘 매매할 게 없는데 이제 뭐 하지? 걷기나 해야 되나? 아, 진짜 민망하다, 씨. 길바닥 트레이드 못 헤쳐먹겠다. 여기 맛있는 빵집 있다는데 빵이나 먹을까? 우리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여기 매장 이미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래. 망했나 보네. 뭔가 남들 한가한 시간에 찍을 수 있어서 좋네요. 이게 트레이더의 삶.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어. 시장이 좀 별로 흐름이 좋지 않거든. 이거 차트 보면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 굳이 와이파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시장이 내가 보기에는 향후 이제 몇 달 안으로 다시 좀 안 좋을 수 있다 생각이 좀 드는 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야. 앞으로도 계속 내가 보기에는 할 것 같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계속 싸우고 있으면 분명히 가스를 통제를 계속 할 거거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적자다, 경상수지가 많이 급감을 했다, 뭐 등등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전부 다 반도체가 수출이 적어지고 에너지 수입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거거든. 거의 지금 한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나고 있다, 이번 달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는 썩 좋은 상황 아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기업이든 민간이든 이자를 갚아내는 그런 능력들이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씩 두 개씩 쓰러지다 보면 이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좀 시장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시장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떨어졌지만 슬슬 올라오다 보면은 또 떨어질 구간이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게 선이 여기 한번 상승 이후에 하락, 그냥 돌파 이후에 이탈하고 나서 여기를 저항을 받으면 이건 또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신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헤드앤숄더가 지금 코스피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정자에서 매매할 때 꽃버스에 내가 미치도록 배팅을 했단 말이야. 깔끔한 수익이네. 한 30억 배팅을 했었는데, 그때 배팅한 이유가 여기 헤드앤숄더의 고점에 두드러 맞는 상황이고, 일봉 상태에서도 약간 과열권이고 많이 올랐고, 단기적으로 향후에도 떨어질 수 있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 그래서 지금도 증시가 일봉상 약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걸 큰 분봉을 봐야 되거든. 큰 차트로 보면은, 월봉상 보면은 이거는 지금 상승 차트가 아니란 말이야. 상승 차트가 아니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폭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2600포인트를 종가상 돌파 못하면 이거 무조건 폭락이다. 그래서 2600포인트를 종가상 돌파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고, 돌파 못하면 이거는 저항 맞고 또 떨어질 것이다. 그럼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1차로 2200, 한 2050? 그러니까 지금보다 증시가 한 20%는 더 떨어지는 거지. 2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 이상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건데, 미래의 일이야. 그건 지나봐야 아는 건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차트에서 이건 떨어질 차트가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지속될 것이고, 분명히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은 경기 침체가 계속될 거니까 앞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
거거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지. 많이 떨어지면 샀다가 좀 올라오면 매도하고, 이 박스권에서 계속 매매하는, 그러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2600포인트 2500포인트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해야지. 매도를 안 하면 또 계좌 작살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황은 이러니까 매매를 좀 조심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것도 대명에너지도 완벽하게 나한테 맞는 차트다 이런 건 아니고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 조금 먹고 나올 수 있겠다. 그냥 재료와 이슈를 보고 들어간 거지. 바이든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도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아리백 그거 이제 출범한다 소식 나오니까, 나도 이 아리백이 100% 뭔지 모르거든. 전문가라고 해서 이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나오잖아.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그럼 삼성전자가 이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주 안에 발표된단 말이야. 그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분명 올라갈 수 있거든. 신재생 쪽으로 뭐 M&A를 하든지 아니면 신재생 쪽으로도 투자를 하겠지. 그럼 원래 주식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니까 그 기대감 먹고 파는 거지. 이번 주 안에 그러면 발표했을 때 매도해야지. 발표하고 나면은 기대감 사라지거든. 이게 주식에서 가장 기초. 근데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 하는데, 뉴스에서 사야 될 때 있고 뉴스에서 팔아야 될 때가 있거든. 그거는 좀 더 경험이야. 여기 딱 뉴스 나오잖아. 차웅님은 뉴스를 도대체 어디서 보나요 그러거든. 나도 똑같이 네이버 쳐보거든. 삼성전자 이번 주 내로 아리백 발표 예정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아 그럼 이번 주 내로 한번 올라가면 매도해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이제 내 차트가 나쁘지 않을 때 매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재료 이슈를 보고 사실 때는 길게 가져가진 않으시겠어요? 아 무조건 단기적으로 이게 발표 예정이다 그럼 발표 나오면 매도해야 돼. 기대감에 사서 확정 이슈 때 매도, 이게 기초가 돼야 돼 무조건.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매매 가능하지. 이걸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매매했다, 수익 볼 땐 수익 보지만 손실 봐도 손실만 크게 보지. 사람이 이제 손절치기 어려울 때가 뭐냐면 이슈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손절치기 힘들거든. 왜냐면 그 이슈로 계속 상상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될 거야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깨지는 거지. 아리백 삼성전자 분명히 발표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신재생 더 갈 거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고점이야. 오늘 이 대명에너지를 들고 가는 기간은 이번 주까지, 무조건 이번 주 내로 매도. 그러면 이제 결판 나오겠지 뭐. 손실을 보든지 수익을 보든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결판 나오지 않을까, 금요일까지. 그럼 다음 촬영 때 우리가 수익이 나 있을 수 있지, 손실이 나 있든지. 근데 오늘은 별로 안 움직여주는 게 좋아. 그래야 내일 많이 움직이지.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뭐 법칙 같은 게 있나요? 당일날 9시부터 10시까지 올랐다가 좀 약간 살짝 하였다가 끝에 이렇게 오르잖아. 그럼 다음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상승했다가 이렇게 좀 약간 조정 나오고 나서 끝났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하루 만에 벌써 상승, 조정, 상승 다 나왔잖아. 그 다음날 나올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지.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굳이 안 움직여주는 게 좋다. 오늘 만약에 움직여서 올라간다면 나는 오늘 바로 매도할 거야. 그 다음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살 거야 다시. 사람들이 끝에 올라가면 다음날 너 급등할 거다 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종목도 있어. 그건 하지만 차트만 좀 다르고,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봉상에서 상승 조정 나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가면 매도 쳐야 되거든. 매도 치고 보는 게 안전하지. 오늘 좀 올라가는데 안 되는데 또 3분봉에서 보면 좀 올라간단 말이야. 31,000원? 20분이야 20분? 끝났네. 오늘 매매 한 줄 평은 어떻게 될까요? 지루했다. 새 특성 보고 사람들이 그때 댓글로 약간 현타가 온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사실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진짜 한 4, 5년 동안 죽도록 공부를 했거든. 진짜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더 많이 하고, 남들 잠잘 때 난 한두 시간밖에 안 자고 잠이 계속 오니까 얼음에 물을 받아가지고 발을 얼음물에 넣었거든. 세수 한 판 하고 그걸로 또 공부하고. 지금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모르지. 나도 이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좀 약간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약간 슬프거든 한 번씩. 왜냐면 남들은 1, 2년 만에 성공한 그런 천재들이 있거든. 근데 나는 수익을 내기까지 한 4년 걸렸단 말이야. 좀 억울하긴 하지. 저 새끼는 천재인데 씨발. 난 그런 것도 없고, 난 노력파인데 사람들은 나보고 천재는 아니냐 그러고. 난 진짜 미친 노력파거든. 아 맞다, 나 오늘 출금을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800 벌었잖아. 이거를 출금을 해야 돼. 수익 낸 건 바로바로 출금하거든. 출금 800만 원 완료. 오케이 끝. 출금했어. 저희 월급 주시는 건가요? 월급 주려면 부지런히 벌어야지. 이제 이 출금을 보여줬으니까 믿지 않을까? 귀엽구만. 이거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공개를 해줘. 제일 마지막에 크게 잃었던 때는 언젠가요? 크게 잃었을 때라 기억이 안 나는데.
자화 촬영자분처럼 이른 기억은 없애버리신 게 아닌가. 아니 내가 그때 1, 2월 달도 매매를 내가 그때 보여줬었는데 왜 1월 달부터 안 까고 난리냐 그러더라고. 근데 1월 달부터 이렇게 했는데 진짜 3월부터밖에 안 됐거든. 그 사람들이 말하는 1월이 설마 막 한 2002년. 그러면 우리 매매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금요일 뵙시다. 안녕. 아 다리 아파. 대표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뭐 그렇게 뭐 좋은 소식까지는 없고 저번에 매매했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는 알려줘야 되니까 오늘 왔는데 좀 약간 영상에 좀 넣기 좀 부끄러운 수준이랄까 굉장히 좀 지금 부끄럽습니다 지금. 왜죠? 다른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은 한 20%씩 뭐 25%씩 급등했거든요. 근데 내가 산 것은 한 4, 5% 먹고 나왔으니까 생선 눈알 파먹은 느낌?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그러면? 선택이 잘못됐죠.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도 많은데 굳이 이걸 선택해가지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까지 공개해야 되지 않나.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도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존댓말이 또 나와갖고 여기만 오시면 약간 재테크 히어로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존댓말 했다가 반말 했다가 정체성을 잃습니다 지금. 재테크 히어로즈나 뭐 강의 때나 이럴 때는 저의 매매 중에서도 괜찮게 된 것들, 이런 것들, 좋은 예시들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준다면 길바닥 트레이더, 이건 저의 이제 매매하는 현황들을 과감없이 좀 보여주는 게 어떤가, 이 생각이 좀 들었지. 그래서 약간 갖춰진 형식으로도 좀 약간 강의를 좀 하고, 근데 그 이면에 나도 이제 매매를 할 때 이런 실수도 하고 이렇게 놓치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강의만 듣고 이렇게 한다면 무조건 대박 성공한다 이런 거보다는 이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나중에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하신 걸까요? 대장주를 잡지 못한 거지. 대장주를 못 잡고 이 찌끄레기 종목 하나 잡아가지고 찌끄레기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 이번 대장주는 왜 대장주였죠? 근데 이게 원래 주식시장에서 대장주라는 게 항상 바뀌거든. 어떤 때는 뭐 대명에너지가 대장일 수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강원에너지가 대장이고, 이게 항상 바뀌는 거라 가지고 이걸 100%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 그럼 운이라고 봐야 되나요? 운이 조금은 들어가 있을 수 있지. 그래도 주도주, 대장주를 발굴하는 방법은 있긴 있어. 근데 하지만 그게 100% 이게 무조건 대장주 잡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주도주 중에서 대장주를 잡는 것은 좀 실력이 한 7, 운이 한 3 정도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 거지. 이번에는 운 3이 다 없었던 거예요? 운 3위? 뭐 좀 그랬다 볼 수 있지. 운이 더럽게 없다. 아니 그 대장주의 절반도 못 가니까 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번 주 매매 일지는 그렇게 마무리 지으신 거죠? 그래. 이 계좌를 또 보여줘야 또 되니까. 사람들이 요즘 계좌를 안 보여주면 구라라고 하거든. 근데 대명에너지를 내가 13일날 매수해서 14일날 한번 먹고 나왔고, 또 14일날 매수해서 15일날 또 한번 먹고 나와서 총 2번 먹고 나왔거든. 14일날 내가 먹고 나온 거 이거 한번 8% 한번 먹고 나왔고. 근데 이것을 매수한 이유가, 일단 차트를 보면은 대명에너지가 여기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핑크색 선이 이게 5선이거든. 원래 단기적으로 주봉상 떨어진 놈들은 5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먹고 나왔는데 이거 한 번 더 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더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14일 이렇게 했고 14일날 해서 15일 이렇게 되나? 이거는 지금 4.4% 정도? 한 700 정도 수익 났고, 2번 매매를 다 합치면은 이렇게 1,500 정도 수익 난 걸로. 근데 이번에 대명에너지가 더 갈 줄 알았더만 이놈이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매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매도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거든. 그게 지금 저도 제일 궁금해요. 거기서 익절을 딱 그 정도만 할 생각을 하셨는지. 이게 장중에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이놈이 지금 지속적으로 저항받던 곳이, 여기 선이 딱 저항받던 곳이거든. 다른 관련된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저항을 받으면서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좀 매도를 했지. 그러니까 이놈이 힘이 딸린다 라고 판단한 거지. 이렇게 해서 매도하고 나니까 이게 떨어졌지.
저 같으면은 다른 대장주들을 가니까 여기가 하루 늦을 수도 있겠다. 아, 예.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이슈가 삼성전자가 아리백 선언한다. 이 이슈가 어제 나오기로 했어가지고 어제는 팔아야 된다. 내가 그때 영상에서도 이건 재료 나오면 팔아야 된다. 그 재료가 발표되면 팔아야 된다. 어제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내 매매를 한 거지. 매매했는데 다른 종목들은 막 20%씩 뛰는데 이 종목은 저항 맞고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목이 힘이 딸린다. 힘이 딸리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은 재료도 고점이고 분봉 차트에서도 고점이니까 이건 매도를 쳐버려야 된다. 그래서 매도 탁 쳐버렸지 그냥.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지금 4.6% 빠지고 있지 이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삼성전자가 아리백 그 선언하면은 더 올라갈 거다 생각하겠지만 올라가는지 올라가지 않는지 이걸 뉴스에서 구분하기 쉽지 않거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차트로 봐야 돼. 이 차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라면 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근데 그 뉴스가 나왔는데 나올 때 됐는데 차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꺾일 가능성이 높은 차트야. 그러면은 괜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떨어진다에 배팅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고 좀 더 안전한 거지.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 어떤 뉴스에 사야 되고 어떤 뉴스 팔아야 되냐, 이거는 무조건 차트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거고, 이 차트라는 게 수급, 그러니까 매수 매도의 합이기 때문에 이 차트상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뉴스가 이제 약발을 안 먹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좀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렵진 않아. 그럼 다음 매매는 오늘처럼 부끄럽지 않게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네.